최근 김건희가 구속되며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준 검사들에 대한 수사 분위기 역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법 왜곡죄 대상이라는 건데, 이와 더불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정치검사들을 단죄할 추가 핵폭탄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에게 있어 사실상 저승사자, 재앙이나 다름없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또 홈런을 날렸습니다. 썸네일에도 써놨지만 이번에 김용민 의원이 공개한 핵폭탄은 바로 사건 조작죄인데, 간단히 말해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조작 날조할 경우 단순히 변호사 못하고 1, 2년 학교 가는 정도의 처벌이 아니라 감히 단언컨대 인생 자체가 박살날 정도의 처벌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는 사건 조작죄의 주요 골자가 사실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나오는 보도들을 보건대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더 나아가 조국 일가 표창장 위조 사건을 수사 기소한 검사들이 정확히 이 사건 조작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이 사건 조작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김건희 무혐의 검사들에 대해서 잠깐 짚고 가야 합니다. 일단 모두에서 말했듯 최근 김건희가 결국 구속됐고, 이에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준 검사들을 향한 수사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들을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 등의 죄목으로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수상하기 짝이 없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를 보건대 유죄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고, 기본적으로 양형 자체가 이들이 벌인 짓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검사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바로 법 왜곡죄인데, 흥미로운 건 법 왜곡죄와 사건 조작죄가 동시에 가동될 경우입니다. 마침 김용민 의원이 사건 조작죄 개념을 꺼낸 이유도 바로 법 왜곡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실상 두 법이 서로의 보완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무혐의 검사들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된 법 왜곡죄와 사건 조작죄는 따로 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사전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검찰개혁 2타 법안들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정되기가 어려운 영역이 있어서 법의 걱정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번에 김건희 주가 조작을 무혐의했던 이창수 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련 녹취록이 증거 속에 있었는데 오랫동안 일부러 발견하지 않았다 갑자기 발견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법 왜곡죄로 딱 떨어지는 사안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게 개정 작업을 빨리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개혁법이 먼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약간의 후순위로 밀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법사에 간사로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반드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사건 조작죄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사건 조작죄는 우리 국가보안법에 있습니다. 대공사건을 수사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대공 혐의를 지우기 위해서 증인을 회유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거나 증거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예를 들면 간첩을 조작해내면 간첩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하는 법명은 무고날조죄인데, 근데 그것을 국가보안법에만 하지 말고 모든 사건에 다 확대하자라는 게 사건 조작죄의 취지고, 그것도 이제 법사위에 계류돼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용민 의원도 말했듯 이 법 왜곡죄, 사건 조작죄 입법이 지금 당장은 검찰개혁 법안 때문에 다소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있지만, 저로선 검찰개혁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유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 하여 헌법 및 형법상 범죄의 성립, 처벌 수위 등은 소급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 쉽게 말해 지금 당장 법 왜곡죄, 사건 조작죄를 입법하여 정부에서 공포하더라도 이 법을 소급 적용하여 과거 검찰의 조작 날조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대한 빨리 법안을 공포한다면 적어도 현재 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컨대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이화영 부지사는 대법 확정 판결이 내려졌으나 김성태 쌍방울 회장 재판은 아직 대법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작 날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사 결과를 기반으로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면 법 왜곡죄 내지 수사 조작죄로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말한 형벌 불소급 원칙은 법 시행 전의 행위에만 적용될 뿐, 법 왜곡죄와 수사 조작죄가 공포됐음에도 이에 저촉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공소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범죄를 행하는 것이기에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통해 검찰의 폐악질을 처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심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비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사건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즉, 핵심은 대법 확정 판결이 나기 전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 왜곡죄, 사건 조작죄를 입법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이 법 왜곡죄와 사건 조작죄도 검찰개혁 못지않게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것인데, 당연히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방구석 만주 변호사인 저보다 알면 더 알았지 모를 리는 없을 것이므로 분명 이러한 고려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지기현 재판부의 정신나간 판결은 우리가 늘 긴장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검찰뿐 아니라 조희대 사법부의 엉터리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왜곡죄 입법에 더욱 속도를 붙여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용민 의원의 검찰개혁, 사법개혁 의지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역시 사실이기에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민주당이 늦지 않게 이 검찰개혁 2타 법안들을 완수해주리라 믿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